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19,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군요. 자, 개항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모군란, 그다음에 위정척사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그 세 번째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자, 개화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추진하고 있던 온건 개화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바로 김옥균 등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죠.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자,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방금 언급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갑신정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늘상 그랬듯이 우리의 이야기는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종을 대신해서 약 10년간 정치를 했던 흥선대원군 시대가 끝이 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반발로 양반 유생들, 보수 유생들에 의한 위정척사 운동, 성리학 질서를 지키자 이런 운동이에요. 자, 두 번째 반발은 바로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모군란 누가 진압을 했냐면요.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해버렸잖아요. 도와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모군란 직후에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개화파가 두 개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김홍집, 어윤중 같은 사람들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이라는 개혁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청나라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좀 개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돈은 동양의 것으로 하고 기술만 서양의 것으로 갖다 쓰자라는 주장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동도서기론입니다. 어떤가요, 느낌이? 좀 천천히 단계별로 하자. 화끈하게 바꾸지 말고 바꿀 것만 바꾸자. 이런 느낌이죠. 바로 온건개화파의 모습입니다. 온건파가 있으면 당연히 급진파도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 박영효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개혁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청나라와 달리 아예 화끈하게 개혁을 해버렸거든요. 정치 체제를 화끈하게 바꿉니다. 네, 그렇게 근본적인 제도까지 바꾸자라는 게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핵심 사상이었던 문명 개화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 제도적인 것까지 다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던 게 급진파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온건개화파였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급진개화파가 이 온건개화파를 상대로 일으켰던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류 세력이 온건개화파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김옥균이 일본 공사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원을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급진개화파가 이제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근데 기회가 옵니다. 지금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이모군란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고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잖아요. 일본 군대가 섣불리 움직이면 당연히 청나라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 중 상당수가 빠져나가는,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때가 됐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하고 1884년 12월 달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지금의 우체국이죠.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총국이 처음 문을 열고 그거를 축하하는 그런 만찬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정변이 빵 터지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체국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구가 처음 문을 열고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여러 높은 사람들도 다 모였을 거고 외국 대사들도 다 모였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들을 살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뭐라 그러죠? 겁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죠. 누가? 급진개화파들이. 네, 그러면서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여러 가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고 오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납치됐던 청나라에 납치됐죠. 이모군란 때. 대원군을 속히 귀국시켜라. 그리고 청나라에 대해서 사대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문벌을 폐지하고 또 평등의 권리, 또 능력주의,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쓰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문벌 폐지, 가문을 보지 말고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쓰자라는 주장을 이들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재정을 일원화시켜서 호조에서 관리하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일원화 하나로 합친다 이런 뜻입니다. 재정은 돈이죠, 돈. 국가 재정이 한 군데에서 관리돼야 된다. 마치 요새 기획재정부죠. 네, 거기서 우리나라 예산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호조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주장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한 군데서 관리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관리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관청마다 따로따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조선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썼는지가 한눈에 파악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세금을 백성들이 여러 번 내게 돼요. 요새로 치면은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고 서울시에도 또 따로 세금을 내고 광진구청에다가도 또 세금을 따로 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 당시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라의 예산은 호조라는 기구에서 한 번에 관리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 내각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헌군주제와 비슷한 그런 정치 체제로 나아가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갑신정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3일 천하입니다. 3일 만에 진압을 당합니다. 누가 와서 진압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 그렇죠. 이모군란 때와 동일합니다.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청나라가 잽싸게 들어와서 3일 만에 진압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도와주기로 한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발뺌하고 맙니다. 네,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아주 쉽게 진압이 되고 말았던 게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또 얼마간 배상금을 물게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선은 몰랐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우리 몰래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도 있고 청나라 군대도 와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정리가 됐으니까 각 나라로 군대를 물렸다가 혹시 나중에 다시 조선에 출병할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알려주자라는 게 텐진 조약의 핵심입니다. 정확히 이때부터 10년 뒤인 1894년도에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죠. 다음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3일 만에 진압됐던 갑신정변, 왜 우리는 이렇게 1시간이나 걸쳐서 중요하게 배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가 있으면 한계도 있겠죠. 일본에 너무 의존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민중들을 설득하고 민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냥 엘리트들 몇몇이 야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따라와 좀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민중들이 이들을 지지를 했었다면은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렇게 쉽사리 진압을 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모군란, 갑신정변 모두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했죠. 그 이후에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간섭이 더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 청나라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러 밀약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조선과 러시아가 비밀 협약을 맺는데요. 이런 이제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소문을 들은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약 1년 정도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영국은 러시아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되게 의아하죠. 러시아라는 나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게 길잖아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있단 말이죠. 자, 이 영국과 러시아는 이 유럽 쪽, 정확히 말하자면은 서아시아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조선이 러시아랑 가까워진다. 아, 이거 견제해야겠다라면서 영국 함대가 와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숨가쁘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